안녕하세요. 류용수 검사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AI가 화이트 칼라 전문직, 제가 법무사니까 법무사 일을 대체할 수 있느냐,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만 했었죠. 오늘은 2부라는 제목을 달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1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웬만한 AI는 다 활용하고 있어요. 정말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AI가 이렇게 잘 나왔어도 활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건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저는 아주 활용을 잘하고 있어요. 제 업무량이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특히 소송과 관련해서는요. 그래서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형사와 관련해서는 고소장, 그리고 내용 증명,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편하게 활용하고 있고, 일부에서도 밝혔다시피 내가 지금은 상당히 편한데 정말 너무 쉽게 돈 버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야, 이거 나중에 이런 일은 대체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들, 대체라는 말 자체가 일단 잘못된 것 같아요. 대체라는 거는 더 이상 그 일을 나는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말하는 직업을 대체한다는 거는 일을 줄인다는 거죠. 특히 단순 반복 업무.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을 대체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변호사를 대체해요? 의사를 대체해요? 아니죠. 이런 업무요. 단순 반복 업무. 원래는 신입 변호사한테 맡겼던 거. 이런 것들을 대체하기 때문에 안 뽑는다. 이런 거고요. 지금 회계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단순하고 반복되는 일들은 월급 몇백 주고 신입 회계사 쓰는 것보다 차라리 AI 쓰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용 증명이나 고소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확실히 얘네들이 완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은. 왜? 고소장을 쓴다는 얘기는 결국 수사는 누가 해요? 경찰이 하잖아요. 고소장의 어떤 법리적인 거를 일반인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만 적으면 수사는 경찰이 해요. 경찰이 제명을 갖다 붙이고요. 내용 증명은요, 요거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의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주소지를 법무사 주소지로 해서 보내고 싶어서,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AI로 내용 증명 못 써서 저한테 의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주소지를 빌리고 싶은 거죠. 법무사 이름으로 보내고 싶어서. 근데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는 어떠냐? 잘 쓰죠. 잘 쓰는데 잘 썼는지 일반인들이 알아요? 글은 잘 쓰죠. AI가 기능을 대체한다 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직업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기능을 대체한다. 어떤 기능요? 제가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쓸 때 오타를 잡아내는 기능, 그리고 글을 아주 이쁘게 쓰는 거, 이런 기능은 저보다 더 잘하죠. 하지만 이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AI 활용해 보시는 법무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고, 아직 멀었다. 아직이 아니라 한참 멀었어요. 일반인들 그거 보면 이게 제대로 요건 사실론에 부합해서 썼는지, 증명 책임에 부합해서 썼는지, 이거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일반인들? 이거에 맞춰서 썼는지, 조문은 제대로 적시했는지, 그리고 판례는 제대로 적시했는지, 일반인들은 아나요? 딱 보는 순간에 아우, 보기 좋네. 그대로 불안해서 어떻게 하시게요? 그런 것들을 보는 눈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전문가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AI 여러 개니까 요게 있는 걸로 다른 걸로 확인해 본다? 어차피 둘 다 틀려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나요? 이 환각 현상이 진짜 심해요. 아직 조문도 제대로 못해요. 조문도 없는 걸 있는 걸로 만들고 조문 내용도 엉터리고요. 써보신 분들 알아요. 그게 엉터리인지 아닌지 일반인들은 아냐고요. 그래서 일이 안 줄어들어요. 이 소장 관련이는. 물론 제가 주로 하는 개인 회생 파산은 AI가 못 들어오고요. 어떻게 못 들어오냐 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개인 회생 파산 쪽은 AI가 못 들어와요. 요즘 젊은 분들 40대 5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AI하고 일반 1차적인 상담하고 저한테 오세요.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AI가 그러던데요, AI가 그러던데요, 이렇게 많이 말하세요. 근데 틀린 부분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도요, 많을 거고요. 더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불안해서 어떻게 제출하시게요? 단순하게 글쓰기 잘해가지고 내면 승소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글은 잘 못 쓰더라도 요건 사실론에 맞춰서 잘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걸 일반인들이 아냐고요. 몰라요. 언젠가는, 그 언젠가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한참 멀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은 불안해서 제출 못해요. 그건 확실해요. 사용하시는 법무사님들은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할 거예요. 변호사님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모 대형 법무법인에서는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법률 AI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AI는 좀 더 정확하겠죠. 하지만 그 AI는 일반 변호사나 법무사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대형 법무법인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여하튼 AI가 대체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전문직 경쟁률이 계속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저도 궁금해요. 왜 AI가 직업이 아니라 많은 기능들을 대체하고 일은 줄어들 건데 왜 경쟁률은 계속해서 늘어날까?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나?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뭐예요? 어설픈 화이트 칼라보다는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자격이란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흔히 얘기하는 나름대로 중고시급의 문과 8대 전문직 같은 경우가 대체되면요. 이미 어설픈 화이트 칼라는 싹 다 대체될 겁니다. 다른 거 다 대체되고 마지막 순서가 우리일 거다라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경쟁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100세 시대에 일반 화이트 칼라 들어가 봤자 60, 65에 나와봤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나는 끝까지 전문직으로 내 남은 여생을 하고 싶을 때까지 버티겠다. 이런 심리도 크게 좌우하는 것 같고요. 예, 이번 시간에는 그 AI가 정말 전문직 일을 대체할 것인가에 대해서 2부 형식으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류홍석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